운행무입니다. 여름이나 가을이 오면 새 여름이 왔다거나 새 가을이 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봄이 오면 새 봄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새순이 돋고 새꽃이 피고 새풀이 올라와 모든 것이 새 것이라 그렇게 부르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1년의 시작은 가장 추운 1월에 시작하지만 어쩐지 봄이 되고 꽃이 피어야 뭔가 비로소 1년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학교들이 모두 3월에 개학을 하는 게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심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아주오나 코찔찔 흘리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춘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거기다가 대학교까지 하면 무려 16년을 3월에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다 보면 그게 감각으로 새겨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학교처럼 매년 같은 나무에서 똑같이 생긴 꽃들이 피어났던 거라 별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새롭습니다. 그렇게 새 학기에 개학의 설레임처럼 살짝 들뜬 기분을 가지고 사람들은 새봄을 맞이합니다. 벚꽃이 반기하면 전국에 유명하다는 명소에 사람들이 몰려서 축제를 이루고 벚꽃 숫자랑 사람 숫자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반대로 벚꽃이 드문드문한 곳엔 사람도 그만큼 뜸합니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비율을 잘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걸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풍경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젓한 산골에 시골길을 따라 드문드문 피어난 꽃나무도 나름 분위기가 있습니다. 척박한 돌산에 무성한 잡초 틈을 비집고 올라온 나무에 한가득 꽃들이 너무나 화사합니다. 투명한 햇살은 꽃나무와 먼 산 사이에 깊은 공간감을 느끼게 합니다. 실록이 우거진 산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멋들어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절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맞이하는 봄 풍경도 너무나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풍경화를 그릴 때 보통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원근감입니다. 말 그대로 가까이 있는 사물과 멀리 있는 사물의 거리감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공간을 느끼도록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근감이 훌륭하게 표현된 그림일수록 실제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을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원근법에는 크게 선원근법과 공기원근법이 있습니다. 선원근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그린다는 것인데 이 그림에서처럼 가까이 있는 나무를 멀리 있는 산보다 크게 보이도록 그리는 기법입니다. 이런 자연물들은 형태의 정확성에 그다지 예민하지 않아서 선원근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물로 구성된 풍경화에서는 선원근법보다는 공기원근법을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원근법은 공기 중에 수증기나 먼지, 공해물질 같은 다양한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물과 나 사이의 공간에는 그 불순물이 얼마 되지 않지만 멀리 있는 사물일수록 그 불순물의 양이 누적되어서 많아집니다. 따라서 그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가까이 있는 사물은 선명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사물은 뿌옇고 흐리게 그리게 됩니다.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명도의 대비입니다. 밝은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옆에 붙어 있으면 아주 선명하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물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나무의 밝은 꽃잎과 아주 어두운 나뭇가지가 강하게 부딪히면 가까이 있는 사물로 보이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멀리 있는 산의 경우는 밝은 색도 조금 어둡게, 어두운 색도 조금 밝게 만들어서 차이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대비를 다르게 만든 사물을 나란히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공간감이 느껴지는 원리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물은 경계를 또렷하게 구분하고 멀리 있는 사물은 경계를 흐리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있는 사물일수록 채도를 과정에서 높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도 대비, 경계 처리, 채도 차이 등을 동원해서 앞뒤 사물의 거리감과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돌들도 허용하는 한 어두운 부분을 강하게 잡아주고 밝은 부분은 밝게 만듭니다. 물론 어두운 부분은 검은색으로 그린다거나 밝은 부분을 무작정 흰색으로 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존재감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멀리 있는 산은 녹색과 밝은 내색을 섞어서 사용하면 채도를 떨어뜨리게 돼서 뿌옇고 흐리게 보입니다. 산의 그늘 부분은 녹색보다는 약간 푸른색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그림자를 약간 밝게 만들어서 대비를 약하게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싱그러운 봄 풍경을 그리면서 따분한 이론 이야기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설명충이 된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던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